옛날 커피 배울 때 교과서에만 보던 스위스워터를 아니다. 제일 중요한 핵심인데 저 사일로에 이제 커피빈이 쌓여요. 여기에 이제 커피를 디카페인하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가장 온도를 낮추면서 커피에 가지고 있는 향미는 유지하되 카페인을 잘 제거할 수 있는 구간을 찾는 거죠. 그게 프로세싱 기술이 아닐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스타입니다. 요즘에 이제 점점 디카페인 커피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를 체감하게 되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어요. 디카페인 공정을 어떻게 하는지, 디카페인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다. 그런 것들을 책에서 보고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현장에서 좀 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저희 구독자분들 많은 분들이 디카페인 공장을 보는 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번 방문해서 영상으로도 좀 남겨서 구독자분들에게 좀 보여드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번에 제가 캐나다에 있는 스위스워터 디카페인 공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디카페인 가공 과정을 여러분께 영상으로 한번 전달을 드려볼 거예요. 네, 오늘 이제 드디어 디카페인 공장을 가고 있습니다. 디카페인 커피가 기준이 타이트해졌거든요. 타이트해진 이유가 전 세계적으로 디카페인 커피를 찾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저희도 몸소 느끼고 여러 가지 데이터를 봤을 때 매년 한 50%씩 디카페인 수요가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커피를 많이 드시기 시작하면서 디카페인 커피를 찾는 수요도 자연스럽게 늘어나는데 원래 디카페인 커피가 그렇게 맛있지가 않았거든요. 여러분 흔히 생각하시는 디카페인 가공에 맛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통 대부분 이제 강배전 커피들이 많았고 그냥 쓰고 구수한 맛만 나고 그랬었는데 디카페인을 찾는 수요가 늘어나니까 자연스럽게 퀄리티도 요즘에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예전보다는 그래도 맛있는 디카페인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요즘에 긍정적인 향미들을 최대한 많이 가지고 있는 디카페인 커피를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리저리 좀 알아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캐나다도 이렇게 온 거고 디카페인 가공 방식에는 크게는 이제 한 4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어요. 물을 통해서 카페인을 제거하는 방식, 이산화탄소를 통해서 카페인을 제거하는 방식, 화학 용매를 통해서 카페인을 제거하는 방식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는데 근데 그 4가지 방식의 공통점은 뭐냐면 결국에는 생두를 우리가 수확하잖아요. 가공을 다 마친 생두를 카페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물에 불리거나 아니면 증기에 찌거나 이런 식으로 한번 열 처리를 한단 말이에요, 생두에.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생두 자체를 보면은 색이 달라요. 이게 생두 조직이 달라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스팅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조금만 열을 가해도 타버리기가 쉬워요. 라이트 로스팅 포인트를 찾기가 되게 힘든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어차피 가지고 있는 향미가 디카페인 가공을 하면서 이미 많이 날아간 상태란 말이에요. 라이트 로스팅을 하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카페인의 다크로스팅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디카페인 가공 방식도 점점 더 발전하면서 커피 향미들이 온전히 남아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조금 라이트 로스팅을 해주죠. 사실 이런 것들 우리가 이론적으로만 이제 많이 배웠잖아요. 네, 제가 꼭 한번 디카페인 공장을 가서 직접 보고 싶다, 이 가공을, 현장을 여러분들께도 좀 전달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번에 드디어 디카페인 가공 방식 중에서도 물을 통해서 가공하는 스위스워터라는 공장을 방문할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커피에 대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에티오피아 디카페인 스위스워터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이름이 붙은 커피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 커피들이 이제 이 캐나다에 있는 이 스위스워터 공장에서 가공을 한 커피인데 각 산지에서 커피를 가지고 와서 이 공장에서 디카페인 가공을 하고 그게 이제 예를 들어 한국으로 들어오거나 뭐 미국으로 가거나 일본으로 가거나 하는 식으로 공급이 되거든요. 여러 가지 모습들을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옛날 커피 배울 때 교과서에만 보던 스위스워터를. Hello, I'm Anstar.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오랜만에. 지금입니다. 친구분은 여태까지요? 첫 번째예요. 아, 처음 네, 오신 완전 거예요? 처음이에요. 그래서 아, 어제는 네. 카페에 쭉 다니고 네. 하고. 저희가 헬멧이랑 베스트를 입어야 되거든요. 네. 그거부터 지금 착용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아, 네. 예. 근데 이게 안경은 왜 쓰는 거예요? 이거요? 네. 저희는 그렇게 위험한 상황은 없지만 하시는 분들은 이제 스팀 이런 게 뜨거운 스팀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되니까. 안경 오랜만에 쓰네. 드디어 들어간다. 와. 야.
와. 여기는 지금 디카페인 가공 과정 중에 제일 처음과 제일 마지막 단계를 보고 계세요. 그래서 이 덤핑 스테이션에서 커피가 이제 준비가 되면 아래로 이제 커피가 쏟아지고 커피빈이 벽 반대쪽으로 가서 디카페인 과정을 거치고 다 마친 후에 이쪽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덤핑 스테이션 위에 올라가서 아, 네. 이렇게 해요. 여기가 시작점이네. 네. 생두가 네, 처음 들어와서. 시작되고. 네. 이거는 큰 로스팅 공장이랑 비슷하다. 블렌드 디카페인을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블렌딩이 다 이루어져요. 네. 네, 가공 전에. 여기 근처에 자매 컴퍼니인 시포트 웨어하우스라는 커피 창고가 있어요. 밴쿠버 항으로 들어오는 모든 커피는 거기에 대기가 되고요. 여기는 지금 이제 생산 라인에 들어갈 일주일 정도의 커피만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일주일 정도 커피예요? 네. 일주일치가 그럼 대략 몇 톤 정도인가요? 지금 보이면 딱 나오잖아요. 일주일. 겁나 많다. 나 일주일 겁나 많다. 네. 여기는 베깅 스테이션으로 디카페인이 나오면 저희 스위스워터 로고가 새겨진 주백에 포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로 60K에 포장을 하고 손님들 요청에 따라 30kg나 아니면 원톤인 슈퍼사이즈로도 포장이 가능해요. 아, 30, 60, 1톤. 네, 이쪽에서 이제 주팩이 채워져서 이동을 하면요, 로봇 arm으로 팔레타이징을 해요. 매일매일 트럭이 와가지고 커피를 나르고 다 준비된 디카페인은 또 트럭으로 시포트로 다시 가서 거기서부터 이제 각 나라에 보내집니다. 그러면 나갈 때는 밴쿠버 항을 통해서 수출되나요? 네, 근데 저희가 또 미국으로도 많이 보내기 때문에 미국 또는 캐나다는 그냥 육로로? 트럭으로 네, 가는 편이고요. 그럼 수출을 하는 나라들은 미국이 좀 가장 많아요? 미국이 가장 많고요. 유럽이나 두바이 이쪽에도 인벤토리를 킵하고 있어서 그쪽으로도 많이 가고 전체적으로 한 60개국에 보내고 있어요. 이분은 ON이시거든요. 네, 안스타야 스위스워터 디카페인의 오퍼레이션을 다 매니징 하시는 분이세요. 제가 공장장님? 네네. 아.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제일 처음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파란색 밑에 지금 가루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준비 과정에서 먼지랑 생두 겉에 있는 실버 스킨을 지금 폴리시하고 있는 단계예요. 깨끗한 상태로 디카페인 가공에 이제 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스크린 소터기거든요. 네. 균일하게 가공을 하기 위해서 너무 작거나 너무 큰 커피빈은 제외를 해요. 근데 어쨌든 저 생두들은 이미 한번 드라이밀에서 가공이 돼 있는 생두가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가공을 하는 거네요. 네, 도착하면 이물질이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너무 작거나 저희 기준에 일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제거를 하고 있어요. 네. 커피 지나다니는 소리. 이거는 저희 GC 탱크로 네. 저희가 이제 물과 탄소 필터로 디카페인 프로세싱을 하는데요. 네. GC는 Green Coffee Extract거든요. GC는 카페인을 제거한 수용성 커피 성분이 담겨 있는 물입니다. GC가 생두를 둘러싸면 농도 평형을 맞추기 위한 확산이 발생하고 카페인 분자만 외부로 이동해서 커피의 향미와 기타 성분들은 그대로 커피 안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아까 폴리시를 마친 생두가 이쪽으로 이제 이동을 해서 첫 번째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저기 왼쪽에 보이시면 저 탱크에서 커피빈이 충분한 수분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하는 단계이고, 물로 불리는 거예요? 네, 맞아요. 아. 커피빈을 팽창하는 단계예요. 팽창을 시킨 다음에 이제 요 단계가 제일 중요한 핵심인데, 저 사일로에 이제 커피빈이 쌓여요. 네. 그리고 아까 보셨던 그 GC 탱크에서 이동하면서 여기에 이제 커피를 디카페인하는 단계예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GC라는 게 사일로 속 생두와 만나 농도 평형을 맞추기 위해 카페인을 뽑아내면 그 GC를 리치 GC 상태라고 우리는 칭하게 됩니다. 사일로 속 생두는 그대로 있고 방금 만들어진 리치 GC가 다시 이동해서 카본 필터를 거치면서 카페인이 다시 여과가 되는 거죠. 이 상태를 린 GC라고 하는데, 린 GC를 다시 생두가 있는 사일로로 보내서 또 카페인을 추출해내는 게 반복되는 순환 구조로 카페인을 계속 제거하는 방식인 거죠. 우리는
지금 이제 디카페인 가공 단계를 마치고 이동하는 커피빈인데 모이스처 때문에 커피빈이 이동을 잘 하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쉐이크하면서 네, 이게 옮기게 되는 거예요. 아까 그 사일로에서 드라이어기까지 이동하는 과정이에요. 이거 네. 만져보면 안 되죠? Are they okay to touch or no touch? No. 네. 저기가 증기가 올라오는 이유는 그냥 뜨거워서 그런 거죠. 아까 그 위에서 사일로를 열어서 커피빈을 떨어뜨리면 그 커피빈이 아직 뜨겁기 때문에 네, 이렇게 모이스처리 이렇게 증발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꽤나 높은 온도인 거지. 네, 네. 여기가 지금 이제 하이라이트인데요. 저희 스위스워터 디카페인을 위해서 특별히 제작된 드라이기로 세 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전체적으로 수분을 건조하는 단계고, 두 번째는 타겟을 10.5% 모이스처 레벨로 잡고, 세 번째 단계는 레스팅하는 단계예요. 결국에는 이것도 다시 한번 수분율을 낮춰줘야 돼요. 그래야 이제 미생물이 반응하지 않고 레스팅 해주는 것. 그게 이 건조기 안에서 다 된대요. 드라이기를 마치고 나서 이제 이 단계로 오게 되는데 이게 제일 마지막 단계인 레스팅 스테이지예요. 가공을 마치고 드라이기를 한 다음에 바로 포장을 하지 않고요. 여기 레스팅 스테이지에 들어가서 2, 3일 정도 대기를 했다가 포장을 해요. 네. 레스팅을 하는 이유는 모이스처리 이제 안정화될 때까지 좀 기다려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약간 생두 수출하기 전 과정이랑 똑같네요. 맞아요. 네네. 수분 레벨을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는 이제 오퍼레이터들이 디카페인 과정을 지켜보면서 확인하는 룸이에요. 화면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커피 자체에 있는 카페인을 측정하고 있고, 요거는 다 끝나고 GC가 필터를 지나가거든요. 네. 거기에 있는 이제 카페인 레벨을 측정하는 거예요. So they're getting a signal every 15 minutes. 그게 0이면은 정말 말 그대로 거의 0에 가깝다는 뜻인가요? 요거는 이제 카본이니까 제로가 타겟이고요. 요거는 저희가 99.9 카페인을 리무브 하니까 그것보다는 0.065? 근데 완전 0.065%. 제로를 못 만드는 거예요. 아, 디카페인 제거요? 디카페인을. But it'll taste really bad. 아, 네네. The more caffeine you remove, the 네. more flavor you remove. The 네. more time it would take a long time. 음, Half of the time is spent removing 90% of the caffeine. And the other half is spent removing the other 10%. So it gets 네. harder and harder and harder as it gets. 요거는 이제 그 오퍼레이터들이 샘플을 이제 가져오면 카페인을 측정하기 위해서 보일링 하는 단계이고, 그 다음에 저 옆에 있는 머신에 들어가요. 저기 기계 이름이 HPLC거든요. 네. 카페인을 메저링 하는 기계. 아, 오른쪽에 있는 기계 두 개는 프로세싱 라인이랑 연결되어 있어서요. 네. 샘플이 아예 이쪽으로 이제 와서 카페인 레벨을 측정을 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냥 바로 자동으로? 네, 바로 자동으로 네, 측정이 돼요. 각 프로덕션마다 저희가 샘플을 이렇게 리테이너에 보관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가운데 있는 커피빈이 펄리시까지 마친 디카페인 전에 생두고, 이게 이제 디카페인을 마친 생두. 그래서 항상 나중에라도 저희가 뭐 확인해야 될 상황이 있으면 두 가지를 다 이렇게 보관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런 샘플들을 뽑아서 before이랑 after 커핑하고 있어요.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a dark color and light color for decaffeine coffee? Probably because they run at hotter temperatures. So the hotter you run, the more efficient the process. But you also affect the coffee. So we try to run as cool as possible while still being efficient. 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색깔이 그 평소에 보는 디카페인보다는 좀 더 녹색이거든요. 원래 이것보다 디카페인 커피들이 막 주황색까지 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물론 디카페인 공정을 했기 때문에 위에 있는 생두보다는 당연히 색깔 자체가 조금 어두운 부분이 있는데 이 정도면 밝은데,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가장 온도를 낮추면서 커피에 가지고 있는 향미는 유지하되 카페인을 잘 제거할 수 있는 구간을 찾는 거죠. 그게 프로세싱 기술이 아닐까? This is Mike. 아, Mike. 네. Nice to meet you too. This is Stacy. Stacy, hi. 네. Nice to meet you. 그래서 저희 이제 그린 바잉 팀이거든요. 아. 저희도 생두를 구매하니까. 아, 여기 스코링도 하고 하나 네, 보다. 맞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보시면 두 개가 보여진 이유는 네. before and after 이렇게 네,
돼 있어서 근데 이렇게 커핑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디카페인 하기 전과 후를 커핑할 수 있다는 건 너무 좋은 경험인데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여러 가지 종류의 커피를 가공을 하다 보니까 커피가 SEA에 몇 점이냐 거기에 중점을 두는 게 아니라 전과 후에 변화가 없는 거를 중점으로 점수를 주고 있어요. 네. 생각보다 괜찮은데? 이거는 지금 이제 분쇄했을 때 디카페인이거든요. 이게 지금 디카페인 안 한 거, 이게 한 거. 아 왼쪽 네, 오른쪽으로요? 왼쪽 오른쪽. 근데 거의 차이 없죠. 아까 홀빈 상태는 좀 차이가 있었잖아요. 그라인드비는 차이가 많지 않죠. 그래서 이걸로 평가하시면 내부적으로 커핑 포인트를 이렇게 잡는 거예요. 왜냐면 외부 색깔로는 판단을 할 수 없으니까. 네, 이렇게 그라인딩 하니까 비슷하잖아요. 지금 홀빈이랑 그래서 확실히 그 디카페인 로스는 다른 거죠. 어쨌든 포인트를 뭘로 두느냐, 어디 기준으로 두느냐, 이건 분쇄에 있습니다. 그래서 커핑 해봤을 때도 막 저 정도 색깔 차이로 오버된 느낌 안 들잖아요. 너무 좋은데요? 네 번째 거요? 네. 저는 얘도 좋고 되게 괜찮네요. 이 5가지는 다 에메랄드 마이크로라세선데요. 네. Can we reveal the coffee? 이 중에서 제일 그래도 기억에 남는 커피가 있다면? 저는 얘가 1등이에요. 트로보카랑 같이 한 프로젝트인데요. 에티오피아 올게닉 수케코토라고 내추럴인데 너무 인기가 많아서 작년에 했다가 이제 이번에 다시 리핏하게 되는 프로젝트예요. 네,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는 내추럴이나 워시드 둘 중에 좀 디카페인을 어울리는 그런 가공이 있어요. 근데 에티오피아 맛있는 커피로 시작하면 디카페인은 다 맛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내추럴이랑 워시를 떠나서 그 생두에 그 캐릭터스틱이 많으면 그걸 디카페인 가공해도 그만큼 이게 전달이 되니까 시작점이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그런 면에서는 내추럴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은가 싶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은 콜롬비아 코퍼먼트였어요. 캔디 블래스트라고 요거는 포레스트랑 같이 진행한 프로젝트. 코퍼먼트 같은 경우는 플레이버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디카페인 가공을 거치면 조금 더 컴다운하고 네, 더 밸런스가 더 맞을 때도 많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거는 저희 에메랄드 마이크로라시였고 저희 디카페인의 에르메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정도로 네. 되게 네.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는 거예요. 한국은 지금 이번 3월에 개정이 바뀌어가지고 되게 99.9에 집중 많이 해주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도 문의 되게 많이 받거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99.9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스터분들이 커피를 받으셔서 카페인 레벨을 좀 조절을 하셔서 half 디카프로도 팔고 디카프가 75%, 그냥 커피가 25% 이렇게 블렌드를 해서 파는 경우도 네, 점점 늘어나는 추세예요. 네. 빠르게 진행해봐도 괜찮겠다. 자, 이렇게 디카페인 공장 투어를 이렇게 마무리해봤는데 사실 제가 이번에 궁금증을 갖고 찾아간 거는 디카페인 퀄리티가 스페셜티 커피 시장의 발전에 맞춰서 그 품질이 얼만큼 더 나아질 수 있는가 라는 좀 고민을 가지고 방문을 했었거든요. 확실히 이번에 느낀 거는 예전의 디카페인 가공 과정의 어떤 한계를 넘어서 좋아지는 커피 향미들을 디카페인 처리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표현을 할 수 있을 만큼 어떤 기술력이 더 좋아졌구나, 그리고 그 기술력이 존재하는구나 라는 거를 많이 느꼈고, 다만 아직까지 이 디카페인이 사실 MOQ가 굉장히 크거든요. 소량의 커피는 사실 가공을 하기 힘든 그런 점이 있어요. 어쨌든 앞으로 더 좋은 디카페인 커피를 마실 수 있겠다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된 그런 일정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도 사실은 훨씬 더 좋은 퀄리티의 디카페인 커피를 한번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들어 보고 싶어서 여러 가지 좀 이야기를 하고 시도를 하는 중에 있는데, 또 우리만의 디카페인 커피를 또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다. 정말 좋은 퀄리티의 커피 홈페이지에서 소개하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원스페셜티 몰에서 저희가 큐레이션한 로스터리들이 상시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 디카페인 저희가 특별 기획전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 로스터리들이 셀렉한 좀 좋은 디카페인들을 모아서 할인된 가격에 한정 기간 동안 소개하는 그런 디카페인 기획전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의 커피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저희는 또 다음에 유익하고 재밌는 커피 관련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